안녕하세요. 유통판매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유통정보, 유통판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마케팅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유통에서 가격의 중요성 모두 다 알고 있죠. 지금 오프라인 유통 시대에는 가격이 노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인터넷에서 상품만 검색하면 바로 가격이 나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데서 상품명을 딱 입력하게 되면은 모든 상품의 가격이 다 노출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유통업체, 모든 MD, 바이어들은 최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그들의 의무죠. 좋은 상품을 최저가에 고객들한테 공급하는 게 그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중국이나 동남아 해외 바이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외 바이어들도 네이버 가격 검색을 해서 본인이 제안받은 그 가격이 어떤지 확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 세상에는 유통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별로 판매 수수료가 상이하다. 이게 가격 책정할 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6%인 유통 채널도 있고, 가령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40%가 넘는 편의점 같은 데는 한 45%, 50% 가죠. 이런 데랑은 수수료가 엄청난 갭이 있는데, 가격은 사실 편의점 MD들도 어느 정도, 편의점은 뭐 최저가를 추구하는 그런 유통업체는 아니지만 좋은 가격에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판매 수수료 차이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게 되죠. 그리고 온라인 최저가가 아니면 입점 못하는 폐쇄 유통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온라인 최저가를 내가 세팅을 할 때 너무 낮게 해놓게 되면은, 마진이 없이 낮게 해놓게 되면 그 온라인 최저가 이하로 입점해야 하는 그런 폐쇄적인 유통 채널에는 입점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또 무너지게 되면, 들쭉날쭉하게 되면 이런 폐쇄적인 유통 채널, 온라인 최저가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 유통 채널에는 또 입점하기가 어렵고요. 자, 일반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때 만약에 제값을 받고 느긋하게 판매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좀 고가격 정책으로 가는 게 맞고, 빠른 회전을 원한다. 빨리빨리 판매되고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적정 마진에 저가격으로 가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에서 상품명을 조회한 건데, 액타코 4400 미리 AH 대용량 휴대용 미니 핸디 선풍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쇼핑몰별 최저가까지 가격 비교가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격을 세팅할 때, 내가 이런 유통 채널에 입점할 때 최저가에 대한 기준을 세팅을 하고 이 가격이 책정돼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가격 노출의 시대죠. 네이버에 들어가면 가격 검색 끝이에요. 끝. 동일 상품 최저가도 노출되고, 브랜드나 상품 코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최저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최저가 때문에 이제 판매자들이 애를 먹는데,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 자, 아쿠아슈즈 검색해서 요거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최저가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최저가가.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관리를 정말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입점을 못합니다. 가령 여기에 17,020원이 최저가인데 여기에 없는 채널, 가령 뭐 소셜 커머스나 뭐 종합몰이나 이런 데 입점 제한을 할 때 가령 17,500원, 18,000원 이런 식으로 내가 제한을 한다 그러면 그쪽 MD나 바이어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브랜드나 상품 코드 있는 것들은 최저가 검색이 너무나 쉬운데, 이걸 피하기 위해 가전제품 있잖아요. 가전제품. 뭐 냉장고, TV, 뭐 에어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도 유통 채널별로 상품 코드를 틀리게 갑니다. 왜냐하면 가격 비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 오픈마켓이랑 할인점에서 파는 똑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코드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비교를 못하게 해놓는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유통 채널별 수수료랑 결제 조건 한번 볼까요? 먼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자, 할인점이나 중형 슈퍼 수수료가 보통 30에서 45% 정도 됩니다. 근데 30%는 좀 예외적인 좀 특수한 경우고요. 보통 4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제 조건은 45일에서 60일이고요. 자, 편의점 같은 경우는 40에서 55%, 4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합치면 거의 50% 넘습니다. 특히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요. 편의점 하루에도 2번씩 배송하고 어떤 건 뭐 3번씩 배송하는 품목도 있고 그 각각의 편의점에 들어갈 때 정말 많은 곳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편의점들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백화점, 일반 면세점 여기도 30에서 45%. 근데 40%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45일에서 60일. 자,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상품이 공급되죠. 보시면 편의점 비스무리한 거, 슈퍼마켓 비스무리한 거 있는데 여긴 최소 40% 이상이고 정말 높습니다. 40% 이상인데 5, 60, 70%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제 조건도 좀 안 좋아요. 막 2달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가이드샵은 뭐냐? 외국인용 면세점. 우리가 정식적인 면세점 말고 해외 외국인들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최소 50% 이상. 결제 조건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약국, 의약, 외품, 도매상.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상품들 뭐 캔디류니 뭐 일부 식음료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도매상들 수수료 최소 50% 이상입니다. 자, 온라인을 한번 볼까요? 자,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 이제 8에서 12%. 근데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12% 보시면 됩니다. 결제 조건은 3일에서 12일. 구매 확정을 하게 되면 3일. 구매 확정 안 하게 되면 10일에서 12일 정도입니다. 자, 소셜 커머스. 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고 오픈마켓 형태일 땐 10에서 18%. 한 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쿠팡은 좀 낮아요. 10% 정도. 쿠팡은 나머지 티몬 위메프는 요 레인지에 있고요. 자, 소셜은 특징이 결제 조건이 정말 안 좋죠. 60일 이상. 60일에서 70일 걸리는데 얘네가 선정산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하루에 0.04%인가 그 정도 내면은 미리 선정산을 해줍니다. 길기 때문에. 자, 그리고 6대 종합몰. 자, 롯데몰, CJ몰, 뭐 GS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20에서 35%인데 평균 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획전이나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수수료를 좀 다운시킬 수 있고요. 자, 45일 결제 조건은. 자, TV 홈쇼핑 35에서 45인데 40에 가까운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40%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액제라는 게 있어요. 홈쇼핑에서는. 그래서 이 4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큼 정액제로 내는 미리 내고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공급업체한테 아주 불리하죠. 또는 이 수수료 반 정액제 반정액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 홈쇼핑은 일반 홈쇼핑 대비 좀 낮고 결제 조건은 45일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인포머셜 홈쇼핑과 신문 광고 이쪽이 수수료가 엄청 높습니다. 평균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60%에서 65%. 결제는 7일에서 10일 정도. 그다음에 복지몰과 폐쇄몰은 정말 많으니까 업체별로 상이한데 보통 15에서 25%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드사 포인트몰 이런 데는 사실 매출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도 높습니다. 25% 이상. 카드사 포인트몰은 결제 조건은 45일에서 90일. 뭐 업체별로 상이하고 카스 채널 공동구매랑 밴드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보시면 되고 밴드를 이용하게 되면 추가로 10에서 15% 더 붙게 됩니다. 결제 조건은 이 채널별로 틀린데 10일에서 30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때 공급업체 입장에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입장에서 아니 수수료가 가령 막 50% 되는 유통 채널하고 수수료가 10% 되는 유통 채널하고 가격을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어나 MD들이 그런 거를 잘 이해하려 안 하기 때문에 가격 책정할 때 문제가 좀 되입니다. 자,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가를 추구하는데 자, 바이어들이 예전에 오프라인 유통 시절에는 사실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직접 가서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나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하면 최저가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관리가 상당히 힘들게 됐어요. 그리고 바이어나 MD들이 유통업체별 수수료 이런 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유통 바이어들은 이렇게 재고 부담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제대로 안 하고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가를 달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업체는 이제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중형 체인 슈퍼바이어와 상담을 했는데 그 바이어가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게 해서 공급하면 입점시켜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 체인 슈퍼 입점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대형 유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게 해서 공급을 해서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여기서 많이 팔게 되면 그 후광 효과로 다른 유통 채널에도 손쉽게 진입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의 노마진에 가깝게 해서 여기에 입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았죠. 그런데 이 중형 슈퍼에 거의 노마진 수준 최저가 입점한 것 때문에 다른 유통 채널에 진입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겼냐. 일반적으로 중형 슈퍼보다 판매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할인점, 소셜 커머스, 복지몰, SNS 공동구매 이런데 유통 채널에는 기존의 공급 가격보다 더 낮춰서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점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해당 유통업체 바이어나 MD들에게 이 중형 슈퍼에 어떻게 자기가 입점했는지 입점 스토리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면서 좀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그 MD나 바이어들이 당연히 이해를 안 하죠. 상품 가격을 최우선하는 유통업체 입장인데 이 슈퍼는 정말 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본인의 유통 채널에서는 비싸게 팔겠다는 이 공급업체의 사정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통 채널별 가격 책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아는 업체는 이제 다른 유통 채널에 입점 못하는 걸로 그냥 슈퍼에서만 파는 걸로 이익도 못 보죠. 거의 노마진에 가깝게 있겠지만 이렇게 입점 못하는 걸로 끝났는데 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기존의 상품을 공급하던 다른 유통 채널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유통 채널들에 막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령 소셜 커머스 같은 데서 최저가로 달라고 해서 최저가에서 판매가 되게 되면은 기존에 판매되던 유통 채널 MD나 바이어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맞춰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 상품을 퇴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정말 잘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온라인 최저가 이하 조건이 입점의 기본인 유통 채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의 특가 딜 같은 경우. 자, G마켓의 슈퍼딜, 11번가 쇼킹 딜.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 위메프나 티몬의 투데이 특가니 각종 딜들이 있습니다. 이런 딜은 네이버의 가격이 노출이 되면서 온라인 최저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 특가 딜은 가격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복지몰과 폐쇄몰 여기도 온라인 최저가 이하 온라인 최저가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낮게 해서 입점하는 게 조건입니다. 이지웨리니, SK 베네피아, 공무원몰, 교사몰, 카드사 포인트몰, 정유사 포인트몰 이런데 그리고 공동구매 시장 카카오 스토리 채널, 네이버 밴드, 모바일 어플 공동구매, 네이버 카페 공동구매 이런 데도 온라인 최저가보다 싸야 입점이 되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기업 대량 특판 시장 같은 경우도 온라인 최저가 이하 유통 채널. 그래서 온라인 최저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런 채널에는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유통에서 가격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판매자에 의해서 여러 유통 채널의 가격이 들쭉날쭉 노출되는 겁니다. 자, 이 캄보디아 팔미라 팜슈거 500g 같은 경우도 각 유통 채널별로
가격이 이렇게 다 틀리죠. 어떤 데는 12,320원, 어떤 데는 7,940원, 8,14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들쭉날쭉한 이런 경우에 이제 가격이 무너졌다고 하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다른 유통 채널에 입점하기가 힘들죠. 다 요 가격을 요걸 거예요. 7,940원. 근데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땡처리하는 가격인지 일반 가격인지. 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유통에서 가격이 무너지는 경우는 벤더 업체나 도매 업체나 대리점이나 판매자들 관리가 잘 안 될 때 이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B2B 도매몰이나 종합몰, 뭐 전문몰, 공동구매 같은 유통 채널에 진입이 어렵고, MD의 승인에 의해 입점 진행되는 유통 채널 있잖아요. 소셜 커머스 딜, 뭐 종합몰, 뭐 SNS 공동구매 이런 데는 정말 MD들이 승인을 안 하겠죠. 상품 입점 제한을 하면 그런 MD나 바이어들은 당연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는데, 가격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들쭉날쭉돼 있으면 힘들고, 이미 이렇게 가격이 무너지면은 이미 입점되어 있는 기존 유통 채널에서도 퇴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조업체나 수입업체한테, 자, 공정거래법에 재판매 가격 유지 금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재판매 가격 유지 금지 조항이 뭐냐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중간 도매상이나 소매업자에게 재판매를 할 때, 판매를 할 때 일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제할 때 이거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규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가격을 유지하고 싶어요. 어떤 가격 이하로는 못 팔게. 그렇게 중간 도매상이나 뭐 소매업체나 개인 온라인 셀러 할 때 판매를 하면서, 자, 이 가격 이하로는 낮춰서 팔지 마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자주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에서 압박을 가하죠. 이 가격 이하로 팔게 되면 상품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멘트와 함께, 그래서 최저 가격을 맞추도록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꼭 알아야 될 거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그런 유통업체가 재판매할 때 일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유통 채널별로 가격 수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최저가부터 최고가가요. 최저가 채널이 어디죠? 특판, 폐쇄물, 복지물, 공동구매,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이런 순이에요. 온라인 유통 쪽에서는 종합물이 가장 비싸죠. 이게 뭐 온라인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는 창고형 할인점. 오프라인 유통 중에서는 창고형 할인점이 가장 싸죠. 그 다음에 할인점, 그 다음에 중형 슈퍼, 그 다음에 편의점, 백화점 이런 순으로 최저가에서 최고가가 대충 보통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급의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급,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빅마켓 이런 데 바이어들은 요 온라인 최저가에 맞춰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여긴 수수료도 40%도 넘고 각종 장려금이나 뭐 물류비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가격이 비싸야 정상인데, 이쪽 바이어들 MD들도 요 가격에 맞춰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힘듭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상당히 대형 업체고 매입 금액이 이렇게 큰데 당연히 최저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압박을 가합니다. 자, 유통업체 바이어나 MD들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기는 한데, 요런 유통 채널별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인지만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요런 상위에 저가 유통 채널의 가격이 요 하위에 고가 유통 채널보다 가격이 높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바이어나 MD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제일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 있는 것들이 더 싼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상품들 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상품이라면 입점을 안 시킬 것이고, 기존에 입점된 상품이라면 운영을 중단하거나 또는 괘씸죄를 적용해서 이렇게 그
납품업체한테 페널티를 갈 확률이 크죠. 그래서 어느 한 유통 채널에 특정 유통 채널에 입점할 목적 또는 매출을 올려볼 욕심에 가격을 섣불리 확 낮춰서 공급하게 되면 유통 채널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령요 CJ 홈쇼핑 가령 CJ 몰 MD가 최저가로 한번 내가 밀어줄 테니까 최저가로 납품해줘. 그랬을 때 최저가로 정말 마진 없이 납품해서 여기서 판매하게 되면은 이쪽 채널의 MD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해외 외국인 바이어들도 네이버에서 상품 가격을 하고 있는데 국내 MD나 바이어들 저도 그랬지만 당연히 가격 조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MD 승인하는 방식의 유통 채널의 입점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분들은 반드시 가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유통 판매할 때 판매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한번 초간단한 판매가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진이랑 유통 채널 수수료만 고려한 그때 판매가는 어떻게 되냐? 매입가 나누기 1 빼기 나의 마진 빼기 유통 채널 수수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광고비나 어떤 고정비, 인건비나 세금, 물류비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매입가랑 마진이랑 유통 채널 수수료만 놓고 본 판매가입니다. 가령 자 신세계몰에 입점하려고 하는데 매입가가 1,000원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진이 30%, 수수료가 25%라고 하면 그때 판매가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1,000원 나누기 1 빼기 나의 마진 0.3 빼기 수수료 0.25 하면은 2,222원. 그러니까 나의 매입가가 1,000원이고 신세계몰 수수료 25%인데 내 마진 30% 보려고 한다. 그러면 요 시계에 의해 판매가는 2,222원이 되고 내가 마진을 15%만 보겠다. 그러면 여기에 0.15를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간단하게 판매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총 30시간 80강 유통마케팅 사관학교의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